갈수록 진화하는 피싱 범죄. 속으면 한순간 잃는 것 내 전 재산. 피싱 범죄 수법도 가지가지. 보이스피싱 예방 범죄 프로젝트. 지금 사기당할 뻔 했습니다. 사기꾼의 목소리에 속지 않게 저희가 야무지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울산경찰청 추영식 형사와 함께합니다. 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로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그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또 얘기를 자세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오늘은 주제를 바꿔서 끊이지 않는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특별히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갖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울산에서 6월 달까지 183건의 피해가 발생해서 보이스피싱 발생 사건 중에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네. 피해액 또한 42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33%,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아직 1년이 다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6월까지의 수치입니다. 183건의 대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보이스피싱범이 전화상으로 어떻게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는지 저희가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K뱅크 영업부에서 연락드렸고요. 님 맞으실까요? 네, 저희 쪽 전산망 통해서 대출 신청문의 들어오셔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게 맞으실까요? 네. 현재 기존 대출권 관련해서 이용 중이신 금액이 있으실까요? 얼마 정도 이용 중이실까요? 한 2억 되는데요. 우선 저희 쪽에서는 대환으로 가능하셔서 연락을 드렸고요. 이제 기존의 대출권들을 이제 저금리로 전환을 하시면서 추가로 생계자금까지 같이 나오시는 정부 지원 상품이신데 고객님 관심 있으시면 저희가 몇 가지 정보 간단하게 조회를 해서 건 한번 조회를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그 올크레딧 통해서 인증번호 6자리 보내드렸습니다. 우선 기존 대출권 관련해서 열람을 해보고 있는데요. 현재 고금리로 이용 중이신 게 하나캐피탈하고 예다람 상호저축은행하고 웰컴저축은행 이렇게 있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신청 한번 넣어드릴 거고요. 내일 오전 중으로 결과 나오시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방금 그 전화통화 녹취록 듣고 오셨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이 피해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기존 대출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이 첫 번째 음성은 신규 대출은행을 사칭한 콜센터 조직원입니다. 네. 앞서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빙자한 피싱 앱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탈취한 개인정보로 신용평가사로 조회해서 피해자의 대출 이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개인정보가 노출돼 버렸기 때문에 그 피해자분의 기존 대출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야, 이게 피해자들 더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녹취록도 함께 들어보시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 여기 웰컴저축은행 채권출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고객님. 예. 다름이 아니라 올해 1월 24일 날짜로 저희 대출 상품 받으셔가지고 현재까지 이용하고 계신데 잘 알고, 다름이 아니라 혹시 대환대출 진행 중이신 은행사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전산을 확인해보니까 K뱅크 은행 쪽으로 대환대출 진행 중이시고 승인까지 나신 걸 확인. 오늘 할 거예요. 오늘 갚아할 거예요. 근데 이거 승인된 거 맞으시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좀 연락을 드렸고요, 고객님. 지금 고객님께서 사용 중이신 저희 대출 상품은 계약 당시 계약 사항을 통해서요. 저희 상품 사용 중에는 6개월 동안은 타은행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 걸 안내를 해드렸어요, 고객님. 노출했는데. 이제 고객님도 6개월 사용을 하시고 대환대출이 되는 건데 지금 고객님이 이미 대환대출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고객님. 그래서 해당 부분으로 현재 계약 위반 및 금융거래법 위반 등재가 되셨고요. 지금 K뱅크 측에 승인 나신 금액은 현재 저희 당사 계약 위반 사항으로 인해서 부당한 대출이라 판단을 해서 K뱅크에 승인 나신 금액은 송금이 안 되게끔 지급정지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고객님. 그래서 뭐 차란 말입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란 말은 뭐 저보고 저 시비 거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쪽 담당자분한테 전화하셔가지고요. 이거 웰컴 저축은행에 전화 왔는데 6개월을 사용을 해야지만 대안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6개월 이전에 대안대출 승인을 받으셔가지고 계약 이만이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려면 오늘 당일 날짜로 웰컴 저축은행 거는 승인 기록 삭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십니다, 고객님. 네, 저희가 피해자의 목소리는 음성 변조를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처음에 들었던 목소리랑 같은 보이스피싱범인데 이게 지금부터는 같은 목소리 아닌가요? 네, 다릅니다. 아, 다른 분이에요? 약간 느낌이 비슷해서. 예. 근데 그 피싱범이 방금 들은 이 녹취록에서는 굉장히 고압적으로 막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아, 네. 예, 첫 번째 등장인물이 그 신규 대출 은행을 사칭했거든요. 아, 네. 예, 그 신규 대출 은행을 사칭해서 대출 이력을 아까 먼저 확인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출 이력을 확인해서 그 확인된 기존 대출 은행, 원래 대출을 실행해서 이용하고 있는 기존 대출 은행 채권팀을 사칭해서 네. 전화를 한 콜센터 조직원입니다. 아, 예. 야, 무섭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보니까 뭐 고압적으로 뭐 약간 가불관계처럼 약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예. 이게 피싱범 좀 윽박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피해자가 이러면은 이게 뭐지? 하면서 바로 의심부터 할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구조 자체가 네. 대출 사기는 대환 대출 시나리오에 따라서 신규 대출 은행에서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이 기존 대출 은행인데 네. 그 기존 대출 은행에서는 계약 위반으로 지급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합니다. 아. 이렇게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것인데요. 야. 예, 그러네요. 사례별로 이렇게 다양한데 네. 기존 대출은행의 계약 위반 협박에 강한 반감을 보이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네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네. 그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 대출을 해주는 은행, 희망을 주는 은행에서 어르고 달래서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능적이네요. 앞서서 들은 그 녹취록에서도 왜 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듣는 순간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예. 피해자 반응을 봐가면서 피싱범들의 대응이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능적입니다. 자, 저희가 컷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다음 녹취록도 함께 들어보시죠. 아, 네, 고객님. 혹시 법무 특수 가상계좌라고 있습니까? 법무용 계좌는 있는데요, 고객님. 이거는 저희가 아무나 발급은 안 돼요. 뭐 VIP 분들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시는 분들 한해서 발급이 되는 계좌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고객님? 은행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 계좌로 한번 물어보고 글로 바로 입금해주면 될 거다. 저희도 어쨌든 원금은 사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발급을 내시는데요, 고객님. 제가 최대한 법무용 계좌로 일단 발급 요청을 해볼게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거 고객님께서 직접 이체를 하셔야 되는데 이체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까요? 아, 네. 그러면 제가 고객님 법무용 계좌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발급 요청을 해볼게요, 고객님. 요청을 해보고 제가 바로 전화 드리도록 네, 고객님 담당자분이 법무용 계좌 발급이 돼서 연락을 드렸어요, 고객님. 네, 그 법무용 계좌 이제 발급이 됐고 이체를 하실 때는 이제 고객님 제가 계좌를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 이체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랑 녹취 통화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고객님. 지금 뱅킹 접속 가능하실까요, 고객님? 계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해 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계좌번호 그 담당 과장님은 이제 이영영 과장님으로 발급이 되셨어요. 2,700만 원 이체해 주시고 저한테 이체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산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고객님. 네, 고객님 저희가 전산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5분 정도 걸리시고요, 고객님. 저희가 이제 이거를 납부증명서를 30분 안에 그 K뱅크 쪽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고객님. K뱅크 쪽으로 안내해드리면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릴 거고 지급정지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인데 제가 최대한 빠르게 지급정지를 해드릴 거고요. 2,700만 이체하신 거 이거를 K뱅크 담당자에서도 캡처를 하셔서 보내주세요. 이체했다고. 네, 말할 틈 없이 아주 뭐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법무용 계좌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법무용 특수 가상 계좌 뭐 이런 게 실제로 있습니까?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아, 예. 이거는 그 피싱범들이 개인 명의의 대포 계좌로 대포 통장으로 네. 피해금을 송금받기 위한 수법으로 신규 대출은행을 사칭한 자가 피해자에게 자기가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말하지 말라면서 살짝 흘려줍니다. 네. 예, 법무용 특수계좌 이런 네. 얘기예요. 기존 대출은행에서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서
법무팀 과장 명의의 개인 명의입니다. 법무용 특수계좌라고 각본에 따라서 서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러네요. 이게 돈을 이체한 뒤에도 계속 그 신규 대출은행 담당자에게 캡처해서 뭐 사진을 보내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게 끝까지 피해자를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교묘하게 열심히 속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취 계좌, 이 계좌 명의는 이 대포 계좌입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콜센터 조직원들은 이 입금 사항을 즉시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캡처해서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분의 피해 금액은 얼마였어요? 이분의 경우에 3천만 원에 가까운 피해를 당하셨는데 아, 문제는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남은 신용까지 바닥까지 긁어서 피해를 입힌다는 점입니다. 네.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고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사회적 불신, 이로 인한 재기불능 상태는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 상황을 또 계속해서 악용하는 게 더 나쁘네요. 네. 다음 녹취도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박대리고요. 우선 제가 좀 그 전산팀에 요청을 했어요. 오늘 최대는 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전산팀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면은 송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당장은 어렵고 다만 조금 늦게라도 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송금 나가는 거는 뭐 별다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정상 송금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으니까요. 혹시 죄송한데 보이스피싱이는 그건 아니죠. 고객님 어떤 보이스피싱이 돈을 준다는 게 있습니까? 아니 아까 제가 그 웰컴에 그 번호를 납부하고 웰컴 고객센터에 전화하니까 그런 거 없다. 보이스피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바로 납부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철회라든지 이런 작업을 걸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고객님 거기가 보이스피싱 저희도 보이스피싱인 거예요 고객님. 근데 어떤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저녁에 송금된다고 말하는지 자금이 나가시는 건 문제는 없으시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전화 통화는 어려워도 문제 있으시면 카톡으로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 K뱅크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이번 통화 듣고 보니까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었어요. 예. 근데 이럴 땐 통화하면서 아이고 보이스피싱 맞냐 아니냐 뭐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그냥 바로 신고하시는 게 더 나았을 텐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이번 사례가 참 안타까운데요. 네.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아직 김항행위의 그 소금에 헤어나지 못하셨는데 어. 이 중요한 거는 악성 앱이 발신 전화를 탈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른 전화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첫째로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둘째로 실제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은행원이 실존하는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들어보니까 이게 점점 교묘해지고 또 그 수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형사님,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직접적인 이유로는 비대면 대출 시스템과 교묘한 악성 앱, 정보 탈취 앱, 이를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그리고 대출 상환 증명서 등 위조 문서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점, 이로 인한 이자의 압박과 저금리 대환에 대한 기대가 쉽게 범죄를 당할 수 있는 심리 상태를 만들고 있는 점 또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참 이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분들에게 또 이런 나쁜 손길이 뻗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보이스피싱 의심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해야 될 것들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 악성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모드를 즉각 전환하시고요. 네. 악성 앱 조작을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인 전화기로 112로 신고하셔서 지급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서 악성 앱 조작 방지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전화기로 112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셔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오늘은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혹시 놓치신 분들을 계시다면요. 유튜브 TVN 울산교통방송 들어오시면요. 거기에 저희 방송분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늘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형사님 오늘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경찰청 추영식 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